네, 간밤 시장의 판도가 180도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재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뉴욕 증시가 급등함과 함께 간밤 코인 시장도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관세발 이슈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키곤 있지만 나름 우호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은 안도했던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시장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일 대비로는 5%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24시간 거래량 같은 경우도 150억 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전일 대비는 23%의 급등세를 보이고요. 다만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약간 뉴욕 증시에서 보여줬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제 15점을 가리키면서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투자 심리는 오늘 25점까지 올라가면서 공포 구간으로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일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16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은 시장을 담아냈을까요? ETF 현황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추가적인 유출 흐름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부터 포착이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유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점유율 여전히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전체 매분율에서 62.6%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의 흐름은 어떠할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의 동향이고요. 먼저 시가총액 1위에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5% 가격 반등 나오면서 8만 1,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8만 3,000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했다가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1,60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1,59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오늘 9%의 상승을 보입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금 2달러를 돌파해줬었는데 지금은 1.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중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리플과 함께 카르다노 에이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리플과 에이다의 가격이 커플링돼서 자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오늘도 리플과 에이다 두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이다도 8% 오른 0.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의 간밤 확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바로 뉴욕 증시에서의 시그널을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밤새 분위기가 또 180도 뒤집혔죠. 오늘 나스닥이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2001년 그리고 2008년 이후 일간 상승폭은 최대치를 보였고요.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결론적으로 90일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국만 제외된다라는 거겠죠. 중국은 125%의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중국만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그대로 뒤로 밀려주고 다만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품목별로의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관세 유예와 관련해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유예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어서 유예를 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내놨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협상의 카드로 이미 우리는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소 조금 다른 결의 대답을 내놓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도 간밤 미국으로 추가적인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한 내용을 확실시 해줬습니다. 이 알루미늄과 철강과 관련돼서 미국의 25% 추가적인 부가 관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유럽이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90일간 관세는 유예된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중국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일단 오늘 중국은 약간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 외신에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논평을 내놨는데 아마 중국에서는 양보하는 것 자체를 약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125%의 엄청난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60% 정도가 최종적인 적정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협상이 꼭 필요한 만큼 양국의 앞으로의 입장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조만간 곧 중국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전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측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또 코인 시장과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들이 크게 동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 안에서의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책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밤 재무부 쪽에서 나온 내용이죠.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식 규제를 제거하고 자본시장 역량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규제를 구축하면서 시장의 파일을 넓혀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SEC의 수장도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폴 애킨슨이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올라왔고요. 그동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코인 시장이 말 그대로 순환의 시대를 겪었었는데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슨이 SEC 위원장에 앉은 만큼 앞으로의 긍정적인 소식들을 충분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애킨슨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도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선언과 관련된 규제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을 놓고 우리가 좀 움직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 남는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정부가 나서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를 이렇게 전력을 통해서 직접 채굴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키스탄이 먼저 남는 전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준다면 하나의 선례로도 남을 수 있겠고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선례와 함께 미국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전망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8만 달러 선 다시 돌파를 해줬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방세기형 패턴이 완성이 됐었죠. 근데 지금 간밤에 나왔었던 강한 캔들이 이 하방세기형 캔들의 가장 윗단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을 크게 뚫고 올라갔을 때 결론적으로는 오는 6월까지 10만 달러의 가격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줄 수 있을지 추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도 하나만 짚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일가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데이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이더리움을 급하게 매도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 또한 최근에 이더리움을 매도한 게 확인이 되면서 큰 손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이런 행위들이 투심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